20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회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탄핵의 과정도 도저히 법치국가라 할 수 없는 만행에 가까웠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조차 하기 어려운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이렇게 마구 잡아가두고 탄핵하면서 말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 거대한 거짓말은 대통령제를 무력화하고 이어서 국가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오랜 속임수다. 대통령제 하에서도 국가 보위를 위한 과제를 지키기가 이리 어려운데, 지역연구로 뭉친 중간 보스들의 의원 내각제 하에서라면 대한민국은 거대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거의 속국화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삼권 분립이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되었다. 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행정부를 줄 탄핵했고, 핵심 예산을 재단하여 제로로 만들었다. 행정부와 국군의 수장인 대통령의 팔다리를 다 잘라 단말마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꼴이다. 국민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원일치라는 익명에 숨어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번 탄핵 사태는 계몽령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임을 국민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달리 이 사태를 막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위기감의 표출이다. 행정부의 줄 탄핵과 예산 만행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채울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불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의 종중 매국 세력의 위세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강했다.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며 사회의 핵심 진지가 종중 카르텔에 의해 장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의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해방 당시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했던 성향이 재발한 것 같다. 이들은 청년수당이니 공짜돈이니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인심 쓰는 종북 좌파 세력에 환호한다. 이들은 종북 좌파 세력의 프레임에 갇혀서 대기업 총수를 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1980년대까지 구가하던 기업가 정신이 고갈되고 철밥통 공무원이 되거나 고시 패스하여 거들먹거리는 계층이 되려고 목숨 거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된 세월은 되돌아보자면 87체제 이후로 볼 수 있으므로 무려 40년이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고 6.25를 겪으며 이 땅에서 좌익을 몰아낸 후 40년 정도 건설한 기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점진적이고 치명적인 좌회전이 이루어졌다. 이 상태를 과연 치유할 수 있을지, 치유가 불가능할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렸다. 다른 것은 다 되지만 공산주의는 안 되던 시대, 공산주의는 호열자, 콜레라와 같으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시대에서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나요? 라는 정치가가 자칭 우파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시대가 되었다. 이런 정치 지형에서 먼저 한미동맹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이 염려된다. 한미동맹으로 맺어진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참으로 대책 없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국가 장래를 위해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공조해야 안보와 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는데, 100년 전 조선이 헤매던 것처럼 도무지 국제지정학과 담쌓은 듯 우물안개구리식의 행보를 하고 있다. 민감한 국가 정보를 공유하자니 종중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러한 극비 정보가 중국과 북한에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일 것이다. 한미동맹이 와해하면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한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즉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진전시킨 한미일 삼각공조는 평화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자유민이 되게 하는 진정한 남북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대감을 높였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선봉에 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매국 세력에 의해 기가 꺾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모두 잘못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 많은 국민이 계몽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그 중에서 특히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20, 30대 젊은 세대가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이것이 지난 정권의 또 다른 사기 탄핵인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TV방송이나 신문은 수많은 선동과 가짜뉴스로 도배질하는 것은 똑같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굳건히 자기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이들이 바로 한국의 희망이다.
이들을 이끌어줄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궁금하다. 이번 대선 후보는 이 모든 상황을 온몸을 바쳐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 중에서 나와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종중 매국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악몽처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최악의 경우 제2의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참으로 두려운 봄이다.